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한국 사회,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이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정정당당하고 바른 길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열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스피치, 정치 연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방송 토론도 많이 하고요. 또 정치 연설, 스피치 그동안 강의를 해온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정치 스피치, 또 정치 연설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정치 분야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그런 말하기의 기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단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객석에 청중들이 있는 가운데 이왕이면 더욱더 멋있고 호소력 있게 소통하는 말하기를 할 것인가, 그런 스피치와 연설을 여러분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15 총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연설을 잘할 것인가, 오늘 첫 출발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또 동영상 많은 곳들에서 말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를 하는 것이 혼자서 말할 때는 잘 되고 술술 풀리던 말하기가 10명의 객석, 또 100명의 객석, 1000명의 객석의 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흔히 말해서 연단 공포증,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연단이라는 것은 연설을 하는 단이 있는 곳에 올랐을 때, 자, 그곳에 올랐을 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내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대 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객석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관중들 또는 청중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지켜보는 거죠. 두려워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나의 얘기를 술술 풀어나갈 것인가. 앞으로 동서고금의 멋진 연설들의 사례도 들어서 설명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말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을 잘할 것인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자, 일단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첫 번째, 일단 좋은 원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원고의 내용들이 청중들에게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논리와 구조 속에 써졌을 때 그 글들은 말로 했을 때 곧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논리적이면서도요, 또 여러 가지 재미있고 적절한 사례를 들어서 글이 써질 때 그 글들이 말로 제대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스피치나 연설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좋은 글쓰기인 셈이죠. 좋은 글은 어떻게 나올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명징한 시선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세상의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이면에 얽힌 이야기는 무엇이고 그 논리는 무엇이며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는 철학과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평소에 훈련이 된 좋은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좋은 문장으로 구성돼서 이것이 호소력 있게 들려질 때 좋은 글쓰기가 되는 것이죠. 그 글쓰기는 바로 인문학적 글쓰기여야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뇌까리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이런 글쓰기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설을 퍼붓거나 상대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까요? 그 순간에는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그 호소력 있는 글의 소통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인문학적 사고에 의해서 좋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한다면 바로 동서고금의 철학, 사회학, 정치학, 예술,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읽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인문학적 글쓰기가 되는 것이죠. 글쓰기를 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역시 말하기일 겁니다. 자, 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역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자, 잘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대에 올라갔는데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뛰어나게 강의 잘하고 똑똑한 박사, 교수님도 방송국의 토론장에 앉으면 덜덜덜 떱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앞에는 전면의 카메라, 측면의 카메라, 그리고 위에 플라잉 카메라라고 있어요. 하늘에서 또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쪽에 카메라 3대, 옆쪽에 카메라 4대, 위에 다시 말해서 카메라 5대에서 10대가 저를 찍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수백 개의 조명등이 저를 내리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담대하게 내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당당하게 나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맹자는 호연직이라고 얘기했죠. 대장부의 조건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을 호흡하면서 겁먹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호연직이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음이 명료해야 합니다. 대강 주섬주섬 말하고 평상시에 성의 없이 말하는 그런 발언 투로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얘기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박또박한 발음, 표준어를 구사하면서도 그 속에 내 생각을 전달하고 담아내기 위한 그런 발언의 형태들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내 생각이 정리되어야 되지만 자신감 있게 이것을 전달할 때 더욱더 명료하게 들립니다.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감 있고 그 속에 의미를 담아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방송 토론 나가서 봤는데요. 저랑 같이 토론했던 유명한 교수들, 변호사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웅변학원, 말하기 학원, 스피치 학원에서 비싼 돈 들여서 강의 받고 왔더라고요. 그분들 그런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르쳤던 스피치 전문가, 웅변학원 원장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발음을 명료하게 할 것인가, 어구는 어떻게 끊어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발언들을 어떻게 하면 또박또박 시청자들이나 또는 객석에 있는 청중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들어서든 주눅들거나 또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했다고 해서 말을 멈추거나 더듬거리거나 또는 거친 자신만의 시쳇말, 필요 없는 말 또는 어떤 때는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요소는 진정성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 속에 진정성, 성의가 전달될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기도 하고 또 거친 언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해법이 아닙니다. 내 말 속에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태도, 항상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시를 낭독해보라 라고 추천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곡을 불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는 왜 그럴까요? 시 속에는 온율이 있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그 시를 감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훈련, 낭송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저처럼 이렇게 낭송할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런 시를 낭송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시인이 전달하려 했던 그 뜻을 또다시 보내게 됩니다. 시를 읽는 것, 시낭송은 스피치나 연설 또는 토론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가곡입니다. 한국 가곡은 대개 시에다 음악, 멜로디를 입힌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하다 보면 일단 복식 호흡이 됩니다. 발성이 되는 것이죠. 복식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발음을 좀 더 명료하게 내보낼 수 있고 또 발음이 거칠거나 또는 단속적이거나 끊기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식 호흡의 필요성을 바로 우리 가곡 부르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곡 속에는 시가 있기 때문에 또 말하는 훈련이 절로 됩니다. 또 하나의 지점은 전달하려는 포인트가 명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부분의 의미를 전달하다 보면 청중이나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자꾸 포인트를 어긋나거나 딴소리 또는 이상한 유머, 야한 유머로 승부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 말하기, 그리고 토론하기는 이런 글쓰기와 말하기가 뒷받침이 된 가운데 상대와의 얘기를 나누는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토론장에 가면 자기 얘기만 늘어놓고 자기가 말 다 하려 하고 또 상대의 얘기를 끊거나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를 존중할 때 나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께 정치 스피치, 정치 연설, 또 정치 토론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치만이 아니고 실제 다른 곳에서도 강의장에서도 강단에서도 또는 기업의 제품 설명회에서도 또는 TV 토론장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집담회에서도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은국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얘기를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정치 토론 정치 스피치 첫 번째 시간 어떻게 글 쓰고 말할 것인가 인문학적 글쓰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 좋은 스피치, 좋은 연설로 세상과 호흡할 것인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자년세에 복 많이 받으시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